안녕하세요, 일렉트로캠입니다. 오늘은 힘들어하는 웨이모와 그리고 다분 역시 테슬라의 세미트럭이라는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플랜에 조금 더 디테일이 나왔는데 직접 연설을 하셨죠. 피츠버그에서.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간만에 웨이모 소식인데요. 웨이모가 쉽지 않습니다.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. 이게 또 한쪽 의견만 듣다 보니까 웨이모가 좀 더 잘하는 줄 알았는데, 왜냐면 웨이모는 이런 퍼블릭 리포트,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오토파일럿이 뭐 이제 좋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테슬라가 분기별로 이렇게 내놓듯이 웨이모 역시도 이런 테스트한 데이터를 논문 형태로 써서 이렇게 출시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, 정말 기를 쓰고 한 줄 알았는데, 최근에 이 애리조나 지역 뉴스입니다. 지역 뉴스에서 이 웨이모에 대해서 3월 30일자 기사로 이걸 다뤘는데, 웨이모의 그 로봇택시가 거기서 문제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미 기사 제목은 갑자기 쓴다는 거죠. 이건 마치 테슬라의 팬텀 브레이크가 생각나는 부분인데요. 갑자기 많이 쓴답니다. 그것뿐만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수두룩합니다. 여기도. 일단 생각외로 잘 그게 원활이 되지 않고, 거의 뭐 이제 거기 경찰들한테 이제 리포트가 되는 거죠. 왜냐면 사건 사고가 계속 나니까요. 그거를 모아다가 이제 기사를 쓴 겁니다. 근데 일단 차가 너무 느립니다. 느리다 보니까 자꾸, 그리고 테슬라처럼 이걸 제가 FSD를 써보면 간혹 여전히 많이 줄었지만 팬텀 브레이크가 아니라 신호등을 인식한다든지 이럴 때 잠깐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테슬라가 비판을 받았죠. 지금 웨이모는 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더 많은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얘가 주저주저 하는 거죠. 심지어는 이런 다른 픽업 트럭이라든지, 우리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 수준이 어떠냐면요, 테슬라도 그렇고 웨이모도 그렇고 길이 아주 이쁘게 나 있고 별 이렇게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으면, 익셉셔널한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다 잘합니다. 근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현실은 법대로 되지 않고 그게 약간의 그레이 에리어가 있는데 거기선 전혀 대응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45마일/아워 구간에서 좀 사람이 그 속도에 맞춰서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웨이모는 전혀 대응하지 못해서 갑자기 쓰면 그걸 받을 수 있다라든지, 여전히 어디 가서 이제 그때도 제가 알려드렸듯이 그냥 짱 박힌다든지, 어디 그냥 박혀서 나오질 못한다든지, 손님을 이상한 데 내려준다든지, 뭐 이제 내리는 에리어가 이제 표시돼서 거기 클릭하게 또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원활하지 않고, 뭐 각종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미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완전 드라이버리스, 완전 이제 오토노머스로 달릴 수 있음에도 생각보다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많이 타고 있다라고 이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 세이프티 드라이버들이 상당 부분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. 실제로. 그게 리모트로 조절하든 실제 타고 있던 상당 부분 컨트롤이 역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웨이모가 이런 거는 자기들의 약점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완전히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리포트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이 기사에 남기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가 좀 힘든 부분들,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이런 사건 사고들이 사람들이 좀 이런 오토노머스 비에클, 자율주행차에 좀 비협조적이어서 뭐 엔타고나이징을 한다든지 방해한다든지 뭐 그런 걸로 좀 몰아가는 면이 있었는데, 안타까운 면이 좀 있었는데,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면이 이 기사에도 좀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로 대응이 그냥 안 되는 게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. 테슬라의 그런 팬텀 브레이크를 지금 비난할 때가 아니라, 지금 이게 런칭이 거의 지금으로서는 이 이상 확대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, 영역을. 그러니까 웨이모도 일종의 이거 뭐 목표를 달성 못한 거죠.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기를 쳤다고 할 수도 있는데, 왜냐면 웨이모는 2017년부터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물론 최근에는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도 빼기도 했지만 아마 충분히 왜 그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. 지금의 테슬라 FSD 베타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잘하거든요. 여러 기사들도 나와 있고 그것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시는 많은 유튜버분들이 참 많습니다. 정말 깔끔하게 진짜 잘하죠. 그렇지만 이 마지막 라스트 터치가 진짜 힘든 거죠. 참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그렇게 쉽게 올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단시일내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라이다를 단들 크게 지금 나아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.
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오히려 테슬라 FSD 베타가 웨이모보다 더 빨리 가는 상황도 보여드렸죠. 그래서 지금 웨이모의 밸류에이션이 2018년만 하더라도 200 빌리언 달러였는데 지금은 30 빌리언 달러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죠. 그것뿐만이 아닙니다. 물론 이제 존이라는 아주 이제 유능한 CEO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잘 받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돈을 끌어오지만 투자금을 왜 끌어오냐면 구글이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. 모회사인 알파벳이 더 이상의 투자는 힘들다면서 이제 자금을 줄이는 등 이게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웨이모도 계속 투자금을 받아가면서 가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런칭을 못하면은 진짜 위기로 갈 수 있는 분위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. 실제로 웨이모 CEO도 이렇게 얘기했죠. 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마치 일론 머스크를 좀 타겟팅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로켓을 날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. 이 자율주행 런칭하는 게. 예,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로켓에 비유했다라는 게 재밌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. 그리고 웨이모도 나름의 이런 자기가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보여줘서 그러니까 테슬라 같이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거죠. 그치만 그 데이터의 퀄리티는 그래도 좀 더 라이다라든지 여러 데이터를 쓰니까 시뮬레이션을 보여줘서 이게 사고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뭐 웨이모 차량들은 그런 걸 회피할 수 있었다. 그냥 실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재구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회피해서 사고가 거의 안 났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도 꼬집듯이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 이 웨이모 차량이 완벽히 자율주행을 했을 때라는 거지 실상으로는 뭔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. 그런 것들까지 시뮬레이션상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좀 부족한 시뮬레이션인 거죠.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테슬라 같이 다가가는 게 맞지. 그러니까 물론 웨이모 차량이 진짜 좀 더 안전성을 덧붙여준다는 거에는 반대하진 않지만 정말로 이거를 그때 상황에서 웨이모가 이걸 막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100% 인정하기는 어렵죠. 그리고 이런 포텐셜 하자드로서 이제 경찰한테 계속 리포트 오는 것들 보면은 진짜 잘못하면 힐앤런, 그러니까 뺑소니를 칠 뻔하기도 하고 뺑소니 사고에 이제 연관되기도 하고 하필 그게 테슬라 라이센스 플레이트,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하고 였던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디텍션을 잘 못했을 경우는 이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정말 이렇게 칠 뻔한다든지, 그리고 갑자기 확 쓴다든지 여전히 너무 이제 탄 사람들이나 이 경찰 리포트에서도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조심조심 그리고 너무 느리고요. 그러니까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데 다 기본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기사가 상세히 그런 케이스들을 쫙 나열했는데 결국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너무 느리고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되고 그거 갑자기 너무 브레이크를 자꾸 밟아서 뒤에 오는 차가 박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때 리포트에서는 뒤에 오는 차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역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많습니다. 아마 런칭하기 되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렇게 되면 테슬라와 달리 웨이모는 다릅니다. 상황이. 차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떻게든 로보택시로 수익성을 내거나 뭐라도 되는 거를 보여야지. 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코너에 몰려서 계속 이런 애리조나 이런 데서 이제 런칭하고 테스트를 하게 된 거지. 이거를 더 확대하지 못하면은 돈이 벌리지 않는 상황에서 돈은 엄청나게 먹는 이게 하마라고 예전 영상에서도 이 자율주행에 돈이 엄청나게 쏟아부어지고 있거든요.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짜 위태위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연명하는 건 한계가 있죠. 그래서 지금 웨이모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클래스 8 레벨 4 오토노머스 트럭입니다. 택시는 너무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데 변수가 많으니까 이 물류에 지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아주 박 터지고 있습니다. 다음 자율주행 전쟁은 심지어 이런 클래스 8 이 미국 횡단하는 트럭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요즘 기사에서. 지금 웨이모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. 여러 지금 스타트업 그리고 심지어는 볼보랑 오로라랑 지금 협력해서 이 오로라는 지금 현대의 지분도 있습니다. 현대가 투자한 이제 셀프 드라이빙 스타트업 회사인데 지금 볼보도 이렇게 스타트업과 합작을 해서 팀업을 해서 지금 이 트럭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. 지금 여기가 정말 이제 핫해지는데 왜냐면 이제 그나마 좀 변수가 이거는 적으니까요. 그리고 사람을 나르는 게 아니라 제품을 나르는 거고 물류를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나르는 거기 때문에
굉장히 제한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그나마 이제 좀 상용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지금 요 부분이 요즘 핫합니다. 투심플도 있고 여기 지금 이제 갑자기 핫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요. 다 지금 여기 뛰어든 스타트업이나 웨이모를 비롯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협업입니다. 협업. 그러니까 기존의 디젤 트럭을 개조한다든지 뭐 물론 수소 트럭이라든지 뭐 친환경적인 면에서 그런 걸 언급은 하긴 하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지금 디젤 트럭을 개조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협업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, 지금.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나중에 상용할 때 또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가장 큰 챌린지가 트럭을 자기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, 사실. 그래서 대안이 역시 테슬라라는 겁니다. 테슬라는 실제로 이걸 다 만들죠. 트럭도 만들고, 그걸 배터리로도 가고, 그래서 친환경 지원 정책까지 받을 수 있고, 자사의 오토파일럿의 그 FSD를 여기다 고스란히 넣을 수 있죠. 그래서 왜 요즘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세미에 이렇게 열을 올리나 봤더니 시장이 이런 상황이었더라고요. 역시 일론 머스크는 참 감각이 뛰어나고요. 대응이 참 빠르고 아마 이 세미가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정말 여기서도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. 굉장히 유리하거든요. 여기서 꼬집었듯이 이런 협업이라든지 이런 제조에 있어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테슬라는 그거를 한 큐에 자기가 다 하죠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한 강력한 후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. 이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친환경에 대한 큰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물류 쪽에서도 이제 슬슬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. 이제 테슬라 메가차저 얘기도 나오니까 큰 지금 테슬라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이렇게 또 주식이 많이 올라줘서 빨리빨리 계속 올라가주면 참 좋겠고 많이 이런 전기차나 전기 이제 클래스 A 트럭이 보급화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항상 그렇게 기쁜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게 역시나 제가 어제 예상했듯이 인센티브가 제일 중요한데 그 디테일한 딴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역시나 인센티브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. 안 했는지는 제가 어제 이야기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느 회사에 이렇게 전기차 인센티브를 논하게 되면은 애매하겠죠. 지금 노조라든지 딜러망이라든지 그 다 눈치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. 이럴 때 나오는 대안은 결국은 인프라스트럭처를 더 키우는 어쨌든 전기차로 가야 되니까요. 지금 이게 아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문제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기사에 많이 나오거든요. 왜냐하면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회사들이 열심히 안 까는 이유가 전기차가 별로 없어서입니다. 아이러니하게. 회사들이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프라를 안 까니까 그리고 전기차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별로 안 좋으니까 전기차가 별로 안 팔리니까 이게 유일하게 포지티브가 걸린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. 그냥 참 난감하죠.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봤더니 역시나 인프라에던 더 강점을 두면서 얘기하면서 역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힘든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인컴이 낮은 레벨에서 싼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향은 언급을 했습니다.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 기대했던 7,500불을 뭐 10,000불로 늘리면서 테슬라나 GM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거는 언급이 없었습니다. 근데 충분히 저는 이렇게 애매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걸려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튼 정리를 하면 그래도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거고 방향은 그린 에너지니까요. 그거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웨이모는 정말 이 최소 레벨 4 오토노머스 트럭이라든지 클래스 A 트럭에서 빨리 두각을 내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로보택시가 그리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